지났는데도 막바지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유튜브 채널 다정한 의사 통증왕 최봉춘을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올해는요 정말 비도 많이 오고 너무너무 더웠던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뭐 우리 원장님 휴가 다녀오셨어요? 아직 안 갔습니다. 저도 사실 이번에 휴가를 갈까 말까 했었는데 제 주변은 굉장히 또 많이 다녀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휴가를 다녀왔더니 약간 휴증이 있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지금 이 시간에는 휴가 후의 휴증에 대해서 원장님께 다시 한번 좀 여쭤보고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연마취통증학과 원장 최봉춘입니다. 원장님, 요즘에 제 주변에 보니까 이 코로나 엔데믹 선언 이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해외로 휴가를 좀 떠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해외여행의 대표적인 휴증이 바로 또 시차 적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데 이런 해외여행 휴증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갔거나 외국에 어디 갔을 때 가장 문제는 시차 적응을 하는 거죠. 시차 장애는 이제 보통 그 여행지에 가면 우리가 이제 생체 리듬이 바뀌면서 네.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주로 호르몬 변화라든지 수면 리듬 그리고 체온 같은 게 변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적응을 하는데 며칠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래서 되게 이제 이런 생체 시계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빛이에요. 네. 그리고 온도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에 적응을 하려면 제일 먼저 가서 햇볕을 많이 보고 거기 시간에 빨리 맞춰서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하다못해 아침에 도착하면 여기 한국이랑 거꾸로 돼 있어도 거기에 일정을 충분히 소화를 하고 꼭 그 시간에 잠자는 시간에 잠을 자야 되는데 물론 잠이 안 오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 잠이 안 오는 것도 우리 뇌 안에 존재하는 생체 시계인 멜라토닌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보통 분비가 되면 한 15시간 후에 잠이 오게 됩니다. 근데 이런 멜라토닌이 시차 적응으로 인해서 잘 안 나오게 되거나 이렇게 늦게 나오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한테 졸고 머리도 아프고 피로하고 뭐 밥도 잘 못 먹고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시차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가기 전에 충분히 그 사전 정보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보충약, 뭐 멜라토닌 같은 것도 좋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시차 적응하기 위해서는 도착하는 나라의 시간에 맞게끔 빨리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해라. 특히 낮 시간이 되면 많은 햇빛을 보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맞아요. 햇볕을 많이 보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해외여행 가면 첫날을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체력을 쓰는 걸로 네. 바꾸는 건가요? 피곤도 하고 그러지만 햇볕을 보면서 운동을 몇 시간 하고 나면은 바로 적응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팁을 이렇게 들을 수 있었는데 이래서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가기 전에 이제 병원에 내원하셔서 팁도 듣고 또 전문의와 상담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 촬영하기 전에 휴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원장님이 집 나가면 고생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좀 그래요. 굉장히 설레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빡빡한 일정을 좀 소화하다 보면 괜시리 조금 고생만 사서 한 것 같기도 하고 휴가에도 양면성이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휴가 후에 가지게 되는 통증의 원인과 이 해결책을 잘 알고 좀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인과 해결책 좀 어떻게 될까요? 네, 즐거운 휴가를 갔다가 돌아오면 이제 많은 허무하기도 하고 이제 맞아요. 갑자기 그동안 휴가지에서 쌓였던 피로가 갑자기 몰려오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비행기를 타고 어디 외국을 갔다든지 아니면 국내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운전을 오래 많은 부분들을 하게 되면 이제 운전석도 작고 비행기 작은 자가서 오래 앉아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코노믹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요. 이와 같은 어떤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특히 이제 좁은 데 오래 앉게 되면 척추 피로가 오는 척추 피로 증후군이라는 것이 하도 뭐 많은 분들이 있어서 그런 네. 말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의자에 뭐 꽉 껴서 앉아 있다든지 어떤 삐딱 앉아서 앉아든지 이런 것들이 척추 주위의 근육, 골반 균형 뭐 이런 것들을 다 깨지면서 굉장히 통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통증이 오면은 이제 여러분들 뭐 그냥 가볍게 여기고 그냥 방치하고 통증이 그러니 그러고 넘어가면 되는데 사실 처음에 왔을 때 초기에 조금만 신경 써서 관리를 하고 그러면은
빨리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런 통증은 뭐 허리도 아플 수 있고요, 목도 아플 수 있고 뭐 많은 부분 짐도 많이 들어보니까 어깨도 많이 아프고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네. 이런 것들이 많이 되는데요.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진통소염제라든지 이런 물리치료 같은 걸 좀 받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휴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상에 복귀되더라도 처음에는 일들을 빨리 마무리하고 집에 와서 좀 쉬시고 또 아프면 병원을 가서 물리치료라든지 이런 걸 한다면 보통 2, 3일 정도 잘 이런 운동하고 스트레칭만 잘 하면은 바로 이제 이런 휴가 후유증에서 회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갔다 와서는 또 일하느라 바쁘겠지만 네. 조금의 시간을 내서 본인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시고 또 스트레칭 이런 걸 한다면 휴가 후유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확실히 저도 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휴가를 갔다 오고 나서는 너무 좋았지만 좀 좁은 이런 공간에 계속 있는 거라든지 무거운 짐을 들고 아니면 캐리어랑 씨름해서 조금 아팠던 그거를 생각해보니까 좀 방치했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운동을 하기도 하고요. 스트레칭도 하고 내가 이 자세가 맞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도수 치료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요즘에 그 근교를 가거나 캠핑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많이 있죠. 근데 네. 이 자연을 느끼려고 캠핑을 갔는데 이 약간 요즘에는 사실 좀 이 날것을 즐기고자 좀 더 가서 고생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캠핑에서 오는 또 다른 뭔가 좀 주의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캠핑 가서 텐트도 치고 뭐 이렇게 야외에서 이렇게 즐기는 것도 최근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네. 또 유행 그 방법이죠. 맞아요. 네. 이제 텐트를 하게 되면 이제 가서 텐트를 치고 야영도 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제일 문제되는 게 잠자리. 잘 때 맞아요. 뭐 그냥 굉장히 딱딱해요. 불편하죠. 해보셨어요? 저는 한 번 해봤는데 네. 그 뒤로는 잘 안 해요. 자신한가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예요? 벌레와 잠자리 아,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나 이제 추억을 쌓기 위해서 그거는 좋은 좋았는데. 점 반면에 또 그쵸. 불편한 것도 감수를 해야겠죠. 네. 그래서 제일 말씀하셨듯이 잠자리. 음. 잠자리는 너무나 불편합니다. 이제 이런 데서 또 자야 되고 그리고 척추라는 게 이제 이렇게 잘 부드러운 이렇게 우리 침대 자다가 딱딱한 데서 이렇게 자게 되면 이제 허리가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캠핑을 하실 때는 좀 더 두꺼운 담요라든지 이런 매트릭스 좀 푹신한 것들을 좀 준비를 해가시면은 네. 좋아요. 그런 거 준비 안 했죠?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캠핑을 하게 되면 반드시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모기 물린 것도 충분히 약만 발라서도 가능한데. 제가 너무 캠린인데 약간 고수라고 생각하고 너무 대비를 안 했나 봐요. 아, 고수세요? 고수가 아닌데 너무 그냥 날것의 상태로 제가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런 준비를 해서 이제 잠자리라든지 여러 벌레 물릴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잘 차근차근히 챙겨서 하신다면 허리 디스크나 이런 거 예방할 수 있고요. 특히나 이런 것들이 허리 아프고 갔다 와서 오히려 즐거웠지만 이제 몸이 아프고 그런다면 그렇죠. 그냥 집에서 파스나 붙이지 마시고요. 네. 너무 계속 통증이 이어진다면 병원을 찾아서 한 번쯤은 상담을 하시고 어떻게 치료할 건가 이런 이상이 없나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몸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맞아요. 확실히 그 원래 숨어있던 통증이 그런 이제 아웃도어 활동을 하고 나서 더 아파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자, 이렇게 우리가 휴가도 가고 또 캠핑도 가고 근데 이런 수많은 즐거운 일을 겪고 나서 딱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왔을 때 이제 너무 일하기 싫다. 이제 이런 번아웃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번아웃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번아웃이라는 게 이제 뭐 어떻게 되는 게 번아웃이죠? 정확한 정의는 모르겠지만 우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느낌 아닌가요? 그래요. 항상 많은 스트레스 쌓이고 막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쉬지도 못하고 막 네. 일하신 분들이 이제 번아웃 됐다고 얘기를 하시고 뭐 이제 에너지도 고갈되고 스트레스 너무 받아갖고 이제 생각 자체가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거라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공식적으로 이제 질병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질병이군요. 네, 우리 직장인들은 이런 번아웃 익숙한 용어지만 또 그리고 직장에서 누구나 힘들게 일하니까 이거
다 이거 이러는데 이거 나만 번아웃인가? 또 그러기도 못하죠. 그쵸,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번아웃이 될지도 모르고 일하다 보면 정말 나중에 아까 전 아무 생각도 없는 무기력증이 오고 거기서 나온 우울증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실제로 이제 이런 우울 초기 증상으로 이제 뭐 아무 못하기 싫은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요. 또 이제 식사 같은 것도 잘하고 영양 섭취를 잘 해야 되겠죠. 그런 것도 하고 또 절친들 중에 떨어져 있는 친구랑 만나서 네. 수다도 떨고 얘기도 하면 그런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그런 피로 해소를 하기 위해서 뭐 병원을 찾는다면 이제 영양주사, 비타민 주사 이런 것들을 처방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에너지가 없어서 빨리 힘을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영양 치료 같은 것도 이런 몸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네. 이제 대개 주사 같은 거, 영양주사 같은 거 맞으면은 뭐 먹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그런데 먹는 건 아무래도 먹어서 이제 한참의 대사가 거치지만 이제 번아웃돼서 너무 힘든 경우는 빨리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영양 치료 같은 거 주사 치료를 받으면 빨리 이런 것도 회복이 바로바로 되기 때문에 일단은 충전을 급속 충전을 한다는 거 그쵸. 있죠? 네. 급속 충전을 시켜서 이제 빨리 회복을 하는 것이 좋고 만약에 이것이 잘 회복이 안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전문가를 찾아서 네. 상의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오늘은요, 휴가 후 휴증과 그다음에 또 캠핑 많이 가시는 분들을 위한 얘기와 번아웃까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여름에 휴가 다녀오신 분들은 이 영상 지금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에 다양한 정보 많이 있으니까요. 저희 유튜브 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